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스치과병원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치아나 잇몸이 들어있는 구강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위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치주질환이나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역시 반대로 전신질환도 구강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성질환이라고 현대에 얘기하고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으로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 그리고 인지증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 같은 경우에도 치질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상호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고 기능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작점이 바로 음식을 먹는 입안입니다. 자, 누구나 다 생각이 되시겠죠? 만일에 잘 씹지 못한다면, 잘 먹지 못한다면 환자의 몸 안의 영양소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과 질환이 생기면 전신에 영향을 줘요 하는 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이 발전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이유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잇몸에 생긴 염증이나 세균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꿀꺽 삼키는 음식이 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핏줄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뿜어내는 나쁜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아마 코비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이토카인의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면 그게 임파선을 따라가거나 혈관을 따라가거나 또는 신경관을 따라서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또 입안에 있는 세균 중에 세포 외막에 지질 단백질이 있는데 이 또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뇌에 대한 영향입니다. 실질적으로 혈액과 뇌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나쁜 대사물질이나 독성이 돌아다니다가도 뇌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액, 뇌 장벽이 구강세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뇌 속으로도 치주질환의 균들이 들어가서 다른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홈페이지에 실어놓은 거예요. 치주질환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고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골다공증, 그리고 조산, 폐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많은 질환이 생긴다고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라에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은 이미 받아줬고 많이 임상해서 예방을 위한 노력을 치과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또 한양대학교의 안과에서 발표된 건데 눈의 제일 마지막에는 황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죠. 황반이 나빠지면 실명될 수 있게 되는데 이 황반 변성이 치주 질환에 의해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치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레드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오렌지 컴플렉스도 있고 그린 컴플렉스도 있고 이런 복잡한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세균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컴플렉스로 합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레드 컴플렉스는 조금 이름이 어렵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
트레포너마 데인티콜라, 타넬레라 퍼시시아 이런 것들이 균을 문제시하는 큰 문제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균들이요, 입안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병을 일으킬 땐 대개 이런 과정으로 일으켜요. 치아가 있고 그 옆에 잇몸이 있는데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잇몸 틈새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세균이 축적돼서 플라그가 형성되면 이 균에 의해서 잇몸 틈새 중에 잇몸 쪽에 있는 내상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장누수, 이제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누수증이 있다 그러는 것처럼 잇몸에 누수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잇몸 누수가 생기면 그 안에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는 면역 반응이 있잖아요. 이 면역으로 T 헬퍼셀이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조절세포가 많이 작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정상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T 보조세포의 원형, 투형, 그 다음에 십실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십실형이 활성화하게 되면 뼈가 녹는 치주질환의 심각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국소적인 면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작용기전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맥에 생기는 죽상경화증이 있어요. 이건 대개 나쁜 콜레스테롤 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혈관벽이 두터워진다, 죽상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레드 컴플렉스의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이 대식세포에서 막혀먹고 대식세포가 거품세포로 바뀌어서 층이 두터워지게 되는데 이때 더 빠르게 그런 일들이 병발되는 거죠. 결국은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가 죽상경화증을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당뇨병의 합병증이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4배 이상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요.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치주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치주질환으로 당뇨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원래는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 위산에서 죽고 담즙에게 죽고 이런 과정으로 구강세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장에 들어갔을 때 살아남으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트리는 게 되어지고요. 또 이게 잘못해서 세리 같은 거 걸렸을 때 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설들이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환, 아까 질병청 홈사이트에 나왔던 질환이 몇 배, 암은 3배 정도 발생돼요. 뭐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결론은 치과 질환을 정확하게 치료해서 전신 질환을 줄여보자 하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진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한국의 치주과 학회에서 100세 시대의 건강 비결은 뭐냐? 치과 의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일반인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 있어요. 장수하려면 잇몸병 치료를 받으세요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큰 두 제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치과 질환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 면역에 관련되고 이 작은 것이 전신으로 확대되는 기전에 의해서 전신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2022년 11월에 시작된 연구가 있어요. 무슨 연구인지 아세요?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강에 있는 세균을 연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2026년까지 5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두어서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앞의 내용들이 증명되는 거죠.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치매 치료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은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코텍자임이라는 미국의 회사는 임상으로 이상까지 실험이 되어졌는데요. 포피로마스 진지발리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레드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진지페인이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임상에 활용했더니 치매의 발생 빈도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3상이 돼야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진지페인이라는 이니비터를 만드는 그 한 단계 앞에서 그런 물질을 한국에서도 찾고 있는 놀라운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질환은 틀림없이 내과에서 필요한, 외과에서 필요한, 신경외과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환은 어느 게 좋을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가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뭘까요? 예방할 방법이 있다면 예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치주질환 쉽게 보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치주질환을 치료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장과 관련된 치주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